몇 번째 간담회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고등학교 1학년 간담회를 오면 사실은 약간 외람되지만 동지를 만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의 아빠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기말고사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오늘의 이야기 전에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한 10일 정도, 10일도 안 남았죠? 기말고사. 혹시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 보셨나요? 이번 시험 범위를 보면 이번에 윤서희 선생님이 아프셨잖아요. 그래서 문법이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문법이 되게 적어요. 문법이 뭐가 들어가냐면 단어의 짜임이 들어갑니다. 단어의 짜임이 뭐냐면 형태소 그리고 합성어 파생어 같은 거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암기입니다. 이게 합성어냐 파생어냐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또 학생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게 형태소 쪽이거든요. 자, 그럼 왜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리냐면 2학기 때 범위가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게 뭐다? 문법입니다. 원래 1학기 기말에 문법 요소란 게 들어가야 돼요. 원래 제 아들 문법 요소 들어갑니다. 작년 대원 재작년 대원 다 들어갔거든요. 1학기 기말에. 이번에 안 들어가요. 전부 다 넘어갑니다. 2학기 때는 문법과의 전쟁이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일과 주말에 수업을 하지만 주말이 되면 기숙사에 있는 아이가 나오거든요.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가르칩니다. 아내가 협박하거든요. 가르치면 항상 생각해요. 아, 문법은 정말 아이들에게 있어서 번거로울 수 있는 영역이겠구나. 하지만 이번 기말고사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편할 겁니다. 아이들이. 왜냐하면 대원 아이들은 암기의 천재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무슨 말씀을 좀 드릴까? 분명히 여기에 여름방학 특강이라고 돼 있지만 그래도 어머님들 지금 여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 오늘 덥긴 해요. 더 중요한 건 기말이니까 말씀 조금만 더 드릴게요. 고전시가 신경 쓰라고 해주세요. 고전시가가 6편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2학년 때 그대로 또 나와요. 예를 들어 1학년 때 이번에 들어가는 상충곡이나 면항정가나 만흥이나 이런 작품들 2학년 이번 시험 범위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학년 때 했지? 그러니까 가볍게 너희들이 정리해 하면서 자료를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고전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진짜로 어머님들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제발 해석부터 완벽하게 하라고 해주세요. 애들이 시험이 다가올수록 필기되어 있는 부분 단어만 외워요. 시험은 단어로 보지 않습니다. 단어로 보는 걸 우리는 초딩이라 그래요. 문장입니다. 이러해서 이 단어가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고전을 가르쳐 보면 그런 게 아쉽습니다. 그 다음 현대시 9편 들어갑니다. 현대시 그러니까 9편이란 건 뭐냐면 외부 부교재나 모의고사까지 다 합친 거예요. 잘 모아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들어가는 게 현대소설 2개, 고전소설 2개, 화작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하는 것들이 첫 번째가 문법은 2학기 때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법보다는 고전시가하고 현대시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엔 그렇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고전시가는 2학년 때도 그게 베이스가 되고 2학기 때 되더라도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제발 너무 바쁘더라도 기본으로 돌아가서 해석부터 꼼꼼히 하라고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단어와 관련된 것들은 안 틀립니다. 하지만 그걸 문장으로 만들면 이게 뭔 소리야 이러고 틀려요. 그리고 보통 그런 게 3.0점입니다. 단어 묻는 문제는 2.5점, 2.6점이에요. 요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드리는 조언은 제 아이에게도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제발 하면서 제가 부탁하거든요. 자, 이제 제가 약간의 월권이지만 기말고사 관련된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학원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름방학 특강 간담회입니다. 대원이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고 어, 상당히 짧은 편이죠.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7월 10일 정도 저는 시작을 하는데 뭐 할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성분입니다. 이 말 말씀드렸죠. 2학기 때 문법이 다 넘어갔습니다. 문장 성분을 할 거예요. 그런데 앞에 품사가 있을 건데 품사는 문장 성분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험 범위가 문법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1학기 중간고사 때 의문 변동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금 기말고사 때 단어의 짜임밖에 안 해요. 그럼 뭐가 빠졌냐면 구품사,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이 빠졌습니다. 이번엔 단어의 짜임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 하나만 해도 할 거 꽤 많습니다. 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머님들 머릿속에 장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접사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접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접사는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접사가 붙는 걸 파생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짜가 시작됐는데 조사와 어미라는 게 있을 거예요. 조사와 어미가 만들어주는 거. 지금 어머님 지금 여기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단순해 보이지만 수능에 뻔질나게 나오는 겁니다. 조사와 어미는 문장 성분을 만듭니다. 자, 그럼 답이 나오죠. 뭘 해야 된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구품사에서. 그리고 문장 성분을 만드는 어미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문장의 짜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아이들 제일 약한 것 중에 하나예요. 약한 이유는 암기의 부족도 있고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원래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1학기 기말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문법 요소인데 이번에 넘어갔어요.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높임. 이건 애들이 잘해요. 배운 애들 얼마나 예의 발라요. 예의 발라요. 잘해요. 요겁니다. 피동과 사동이에요. 아마 어머님들도 싫어하시는 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영어의 수동태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다릅니다. 우리가 훨씬 더 엄격하고요. 부정 표현, 인용 표현 이런 건 쉽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중세국어입니다. 중세국어. 중세국어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어머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문법에는 장형 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긴 지문이 나오고 문제를 푸는 건데 2022년부터 2025년 수능까지 다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문헌과 관련된 장형 문법이 나왔습니다. 제가 23년도로 기억하는데 세종어제 훈민정음 우리나라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수업을 하고 항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머님께 진짜입니다. 아니 문법 특강을 하는데 이제 그 고3 학생들 팀 수업이었는데 거기에서 시간을 쓰시면 어떡해요. 근데 그거 수능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와 1학년 때 배우는 중세국어가 중요할까? 그게 다입니다. 그게 수능의 전부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종의 마음으로 가르쳐 드릴 겁니다. 어떻게 글자가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표기될 수밖에 없었고 왜 그렇게 흘러가게 됐는가. 이야기처럼 풀어줄 겁니다. 애들이 중세국어 수업 되게 재밌어 하는데 왜냐면 제가 바보짓을 많이 하거든요. 어쨌거나 그래서 제자 원리 그리고 문헌 분석이 들어갑니다. 이 문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서는 용비어 청가나 세종어제 훈민정음 요런 대표적인 문헌을 할 건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문헌은 좀 적게 할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문법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방학 특강의 메인은 저는 60에서 65% 생각하는데 문법으로 쓸 생각입니다. 요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로 보시면 자 문학인데 이번에 2학년에 계시던 분이 1학년으로 오시고 새로 부임하시고 이분들 때문에 범위가 예상이 불가입니다. 실제로 기출과도 많이 달라요. 현대시
이 정도는 예상됩니다. 흰 바람벽이 있어. 교과서에 실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마 이걸 더 중시하실 거예요. 자이스토리. 이번에 교과서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 범위 현대시 9개 중에 교과서에 있는 건 1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외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렇게 대원이 2025년부터 좀 바뀌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선배들이 24년에 수능을 봤던 선배들이 수능을 좀 못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트레이닝 시키자. 우리가 다 가르치지 않더라도 비속어 한 번만 쓰겠습니다. 졸라 공부하게 하자. 이게 학교의 의도예요. 아시잖아요. 대원은 이런 마인드로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수행은 우리가 알아서 줄 테니까 공부는 니들이 해라. 대학은 니들이 가라. 우리 학교의 명예는 니들이 유지시켜줘야 된다. 대신에 타이트하게 해줄게. 그래서 시험 범위가 2학년도 역대급입니다. 1학년도 진짜 많고요. 범위가 많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2학기 때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자이스토리 중요할 거고요. 고전시가 보시면 자 여기 면항전가 있는데 이번 시험 범위입니다. 근데 왜 또 써놨냐면 이번에는 전문이 아니거든요. 아마 전문이 들어갈 수 있고요. 누앙사, 송미인곡 같은 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현대산문은 확실하지 않은데 겨울 나들이가 들어갈 확률이 크고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 대표 작품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 고전산문은 춘향전하고 자이스토리 수필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다 하나같이 제가 자이스토리라고 해놨을 거예요. 지금 그만큼 외부적인 교재를 많이 쓰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준비하신 프린트로 진행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법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아까 제가 먼저 쓴 거 있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접사가 붙으면 뭐가 만들어지죠? 네, 등록하세요. 마음에 듭니다, 이 학생들. 자, 접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듭니다. 조사와 어미는 뭘 만듭니까? 문장 성분을 만들어요. 그러면 문장 성분은 항상 어자가 붙거든요. 관형격 조사가 붙으면 관형어가 되고 부사형 전성 어미가 붙으면 부사어가 됩니다. 쉽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 이거 모르고 외우는 아이들 많습니다. 대전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많이 들으실 건데 개념이 먼저입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례예요, 사례. 중간고사 때 제 아이가 그렇게 잘 보진 않았지만 문법은 하나도 안 틀렸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 지금 문법 문제 시험 10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 풀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못 풀게 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문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냐면 A4 용지를 던져줘요. 네가 알고 있는 문법 다 써봐. 그럼 쭉 쓰고 있어요. 그거 몇 번이고 반복시켜요. 그 다음 이제 이번 주에 만나거든요. 이제 문제 풀게 할 겁니다. 다 외웠을 테니까. 만약 안 외웠으면 이제 또 구박해야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례에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강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명을 엄청 중시합니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또 요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름방학 때는 시험이 상대적으로 좀 멀기 때문에 그때 푸는 어떤 문제나 이게 바로 내신에 직결된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때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가 그 다음에 내신 들어갔을 때 장기 기억 속에 있는 기억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암기를 쉽게 시킨다. 모든 강사님들이 노력하는 부분인데 저도 꽤 수업을 오래 해서인지 감히 말하기에 민망한 약간 웃기기도 하고 야하기도 하고 기타 등등 암기의 기법들이 있습니다.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반복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다 설명드렸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평가원과 모의고사입니다. 학교가 평가원과 모의고사 문제를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기출이라는 거는 의미가 조금 떨어지는데 이유는 아시죠? 선생님들이 다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학교 기출은 좀 떨어집니다. 가치가. 하지만 그래도
같이 보면서 우리 학교는 이 정도로 난이도를 조절한다라는 것도 애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자,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우선 다양한 갈래가 들어가기 때문에 갈래별 특징과 그리고 문학의 개념어 그리고 작품에 적용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 학생들이 맨날 묻는 거예요. 쌤 이거 역설법이에요? 이거 서리법이에요? 이거 비유법이에요?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 몰라서, 두 번째 자신이 못 믿어서 확인하려고. 근데 둘 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에서는 무조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대표 작품들 골라서 하고 그리고 저는 이걸 진짜 많이 가르쳐요. 우리 조상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셨는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문학이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산문문학이 있는데 시험 범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학기 때는 고전소설이 또 메인이 될 거예요. 고전소설에서 우리 아이들은 너무 현대적이셔서 누가 누군지를 헷갈립니다. 그런 것들 제가 인물관계, 제가 왕족의 위계관계부터 해서 막 가르치는데 인물 그리고 성격 그리고 사건의 서사, 이야기 구조와 인과관계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말하면 시간이 빡빡빡하게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방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화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주차에 문법이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하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약간 가변적일 겁니다. 혹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제가 이전에 올렸던 거랑 좀 다를 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범위가 확정되기 전이었고 지금은 확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품사나 문장 성분도 들어있다는 걸 봐주시면 되겠고요. 예, 교재는 자체 교재와 자이스토리하고 학교 프린트를 섞어서 사용할 겁니다. 자, 수업 방식이나 관리는 어느 학원이든 거의 다 똑같죠. 먼저 문제풀이 사전 테스트 진행하고 그 다음에 본 수업 문법과 문학 그 다음에 테스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다 똑같아요. 적극적으로 피드백한다. 그리고 어머님들께 진행 상황을 공지한다. 그리고 학습 태도에 대해서 상담한다. 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중간고사 끝나고 2학년 상담할 때 수능 상담을 하는 요청하는 애들이 많아서 걔들도 상담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같은 거 원하시면 연락하시면 됩니다. 카톡이든 직접 너를 보는 건 부담스럽다. 그러면 카톡도 괜찮습니다. 수업 듣고 안 듣고 특별히 상관하지 않습니다. 상담 원하시면 말씀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죠. 1학기의 아쉬움. 이 말을 지금 뺄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직 기말 안 받잖아요. 아쉬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애들이 다 잘 받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쉽다면 기대합시다. 2학기에 대한 기대로 방학을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문법, 문학, 꼼꼼히 특히 문법은 정말 제대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시면 되겠고 어떤 수업을 듣든 간에 2학기가 문법과 고전의 시간이란 걸 잊지 말아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시냐면 어머님들도 그리고 저도 아마 기쁘게 2학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이 33도까지 올라간대요.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여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